안녕하세요, 승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중에 이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살 거다 싶은 제품들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의 사용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할게요. 고!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뉴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롱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원래 저는 다이슨 에어랩 이 배럴 교체하는 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져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새벽에 쇼핑하다가 우연히 업그레이드 된 걸 보고 홀린 듯이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제품이라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만족스러웠는지 특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숱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숱을 많이 쳐놓은 상태인데 여기 뒤통수 부분은 되게 숱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반곱슬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반곱슬이랑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이렇게 윗머리가 잔머리가 붕붕붕 뜨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를 바르고 고데기를 해도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많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날 머리를 감고 스타일링 한 거라 이렇게 잔머리가 붕붕 많이 뜨지 않았는데 비 오는 날에는 아주 장난 아닙니다. 부시시함이 좀 많은 머리예요. 저와 비슷한 모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이슨 에어랩이 너무 유용합니다. 구성품 중에서 제가 잘 쓰는 구성품은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 30mm 롱배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입니다. 반곱슬이신 분들은 이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가 정말 유용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다이슨 에어랩을 추천하고 싶은 디바이스에 포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이게 유용하냐면 이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는 이전 버전에는 없는 건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로 잔머리를 눌러주는 게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드라이기 기능도 같이 되어 있는데 제 머리숱 기준으로는 이게 드라이어로 쓰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드라이어는 JMW라는 다른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머리가 70에서 80% 정도 말랐을 때 이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로 이렇게 잔머리를 이렇게 쓱쓱 내려주면서 사용하면은 이 잔머리가 붕붕 떠서 지저분해 보이는 게 훨씬 괜찮아지더라고요. 100% 생머리처럼 차분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고데기 했을 때처럼 매끈해 보이는 느낌? 저는 머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말려주는 편이 아니고 뒤집어서 마구마구 말려주는 편인데 숱이 적은 분들은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분하게 빗어주면서 말려주시고 이 드라이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차분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팔 아파서 그거는 못하고요.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요 다음에는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요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하드 브러쉬 차이는 크게 못 느꼈는데 머리가 많이 곱슬거리시는 분들이나 엉키시는 분들은 하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서 말려주면은 물론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빗으면서 말려주면 머리가 그냥 말렸을 때보다 훨씬 차분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빗어주면서 말리면 이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기 빗을 꽂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양팔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끝에까지 모발이 안 들어가요. 그냥 빗어주시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끝에까지 모발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대편을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머리빗 사이에 이렇게 제 머리카락이 끼도록 눌러준 후에 이렇게 쭉쭉 빗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차분해요. 두피도 이걸로 빗어주시면 차분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딱 달라붙게 연출되는 것 같아서 두피는 이렇게 살살 겉에만 빗어주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로 사용하고 볼륨을 따로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mm 롱배럴입니다. 저는 평소에 고데기 할 때 컬을 크게 잡는 편이라 보다나 기준으로 메인은 40mm를 주로 사용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는 36mm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이슨 30mm는 너무 빠글거리지 않을까 싶어서 40mm를 써봤는데 제 머리숱과 길이에서는 40mm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롱배럴이 숏배럴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데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40mm는 데일리로 쓸 수가 없었고요. 에어랩 쓰는 이유가 뭐예요? 휘리릭 빠리빨리 머리 해가지고 나가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mm는 제 머리를 이렇게 휘리릭 한 번에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쓰시는 분들은 뭐 핫도그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 이 40mm로는 핫도그법 불가능하고요.
섹션을 나눠서 사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30mm가 아주 저한테는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처럼 머리가 기신 분들은 여기 30mm가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30mm 배럴로 스타일링을 하면 파마한 느낌이 나고요.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 빗어주면서 말리면 스트레이트한 듯한 느낌이 나서 에어랩은 모두 매일 사용하기가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데기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고데기를 더 잘 다루고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손님 이건 고데기요 하는 약간 스타일링 짱짱한 머리들은 에어랩으로는 흉내를 100%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에어랩 특유의 느낌이 있고 에어랩이 아무래도 바람을 이용해서 휘리릭 날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런 깔끔한 느낌을 구사하려면 고데기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고 아침에 바쁠 때 사용하기에는 에어랩이 진짜 너무너무 좋지만요. 저는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에어랩으로 1차 스타일링하고 고데기로 2차 스타일링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짱짱하게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에어랩의 단점은 69만 9천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하고 이렇게 부피가 엄청 크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들 때 약간 끙차하고 들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어서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랩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추하는 디바이스는요. 실큰 플래시앤고 럭스입니다. 이거는 레이저 제모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2017년에 구입해서 정말 뽕을 뽑고도 한참 뽑고도 남은 그런 제품인데요. 제가 이걸로 팔다리 제모를 다 끝내고 사용할 곳이 없어서 보관만 해두고 있다가 최근에 비키니 라인 제모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걸 꺼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가정용 제품이라 비키니 라인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팔다리 제모만 해준 걸로도 얘는 돈이 아깝지 않다, 돈값 했다 싶었는데 팔다리는 물론 비키니 라인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20-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효과는 병원만큼 나오니까 털순이로서 강추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팔다리 제모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혹시 비키니 라인도 성공하면 이거 나중에 영상 찍어야지 싶어서 비키니 라인 제모를 시작할 때부터 메모장에 기록을 해왔어요. 저는 현재 22회차고요. 18회차까지는 매주 했고 지금은 2주 간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주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털이 막 자라진 않지만 확실히 계속 조져서 뿌리를 뽑을 생각이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는 3주, 4주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저는 아프기도 하고 레이저 제모하기 전에 면도를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 면도를 해주는 게 힘들어서 비키니 라인만 해주고 있지만 이거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도 이걸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큰 설명서에 비키니 라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 설명서에는 한 곳에 한 번만 조사하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비키니 라인이나 겨드랑이는 모가 두껍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으로는 조사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3-4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연속으로 조사하시면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이렇게 연속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3-4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3번 정도 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면도했다가 털 자라날 때처럼 똑같이 간지럽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가렵지 않고 이 모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가 가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브라질리언이 아니라 비키니 라인 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비교 대상이 좀 남아있잖아요. 걔네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털이 가늘어진 게 보입니다. 심지어 모공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눈으로 느껴져요.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비키니 라인을 제모하게 된 이유가 해외여행에 가면서 수영복을 입고 싶을 때 이렇게 휙 입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런 제모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입고 싶은데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이걸 알았다면 진작 해봤을 거예요. 남자분들 수염 제모도 완전 가능하고요. 비키니 라인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카트리지를 교환해서 쓰는 제품이라 제가 2017년에 구입할 당시에 이 카트리지도 추가로 구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팔, 다리, 비키니 라인까지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카트리지를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성비 대박 아니냐고요. 물론 집에서 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병원에 가시는 게 효과는 더 빨라요. 근데 저처럼 병원을 예약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귀찮으신 분들, 집에서도 이런 관리를 안 까먹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제모할 곳이 많아서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큰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걸 구입한 이후로 6년이 지났으니까 같은 제품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크넷에서 레이저 제모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럭스랑 비슷한 사양으로 구입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레이저 제모기는 너무 저렴한 가격대보다는 조금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 가격대를 구입하셔야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이왕 구입하실 거면 병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조금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20-3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이거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디바이스는요, 닥터탱글입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갈바닉 등등 이런 류의 디바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중복되는 제품일까봐 엄청 고민하다가 구입한 제품인데 이걸 사고 비슷한 제품들을 당근에 내놨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한테는 애증의 제품이라 단점도 좀 있는데 단점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장점부터 설명드리자면 사용이 너무 간편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스킨케어 그대로 해주시고 얘를 사용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손이 가요. 일단 이런 디바이스들은 자주 손이 안 가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정말 매일같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화장대에 이것저것 늘어놓는 걸 정말 싫어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은 안에 서랍장에 잘 숨겨놓는 편인데 이거는 화장대에 꺼내놨을 정도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젤을 바르고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은 일단 그 제품을 사용하고 다시 세수를 해서 젤을 씻어내고 또 다시 스킨케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닥터탱글은 그게 없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3번 정도 했을 때 갑자기 팔자주름이 탱탱해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제 눈에만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남편한테 달려가서 얼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쪽에 뭘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얼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이쪽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얼굴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고 이거 입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흡수가 잘 돼서 그런지 피부가 정말 볼륨 있게 예뻐 보여요. 피부를 약간 쫙 달라붙게 해서 약간 뭔가 촉촉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피부가 좋아요. 피부결이 매끄러운 편이라 수분 관리만 잘해줘도 피부 광이 좀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갔더니 지인분들이 피부에 뭘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번쩍번쩍거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좋았으니까 아 그래? 이랬는데 이 닥터탱글 때문에 더 극대화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를 인스타 공구로 19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가격에 이 효과면 정말 대박이다 싶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또 어떤 제품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닥터탱글은 평생 쓰고 싶은 제품이에요.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만큼 단점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애증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구성이 정말 구립니다. 더 안 좋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별로예요. 제가 이걸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2번을 교환받고 이게 3번째 제품인데요. 지금 여기 헤드에 또 크랙이 생겨서 한 번 더 교환을 받게 생겼습니다. 또 교환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성 박스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여기 위아래 강도 조절하는 버튼이 고장이 났었고 2번째는 여기에 크랙이 좀 심하게 생겨서 교환을 받았고 여기 3번째도 여기 크랙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헤드 크랙이 꽤 자주 발생해서 이 닥터탱글 측에서 헤드 크랙은 평생 무상 AS 해준다고 하는데 교환 보낸다고 사진 찍어서 접수하고 택배 보내고 다시 받고 이게 은근히 번거롭잖아요. 꽤 번거로워요. 또 그동안에 이 제품을 쓰지도 못하고 약간 이거 내구성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가 운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저 뽑기 똥손 아니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뽑기에 실패해본 적 없고 오히려 금손이라고 하면 금손이지 이런 똥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많이 교환한 제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내구성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단점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주관적이긴 한데 상품평을 보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강도가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에서 효과가 좋아서 제가 2단계로 얼굴을 똑같이 해줬거든요. 근데 바로 턱 밑이 뒤집어질 것처럼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우두두두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 며칠 사용 중단하고 현재는 1단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1단계로 사용할 때는 전혀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 타입마다 이런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3번째 단점은 이게 공구가가 아니면 29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이 퀄리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게 느껴져서 공구 기간을 잘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점.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덕덕탱글 구입하려고 하신 분들은 요 정도 알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추하는 돈값하는 디바이스 3종 모두 소개해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햇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